우리 이웃 중국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갈등을 일으키며 세계의 민폐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내가 최고야 하는 유아독존. 중국은 주변국들과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남중국해 분쟁인데요. 중국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바다를 자기 땅인 것처럼 주장하며 거기다가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기지를 세우고 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같은 나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지만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죠. 또 하나의 문제는 대만과 홍콩입니다. 대만은 독립된 국가처럼 활동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만은 언젠가 중국이 차지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죠. 홍콩에서도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강압적으로 탄압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 횡포와 불공정 거래. 중국 경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지만 여전히 불공정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중국 기업과 합작해야 하고 핵심 기술을 넘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중국은 세계 각국의 기술을 빨아들이고 있죠. 또한 짝퉁 천국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지적 재산권을 무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외 브랜드의 디자인을 베끼거나 기술을 도용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죠. 게다가 중국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준 뒤 이 나라들이 갚지 못하면 항구나 공항 같은 핵심 시설을 가져가는 채무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리랑카인데 중국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면서 핵심 항구를 99년 동안 중국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환경 오염의 주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엄청난 오염 물질이 전 세계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는 한국과 일본 같은 주변국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죠.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미세먼지 중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날아온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권 탄압과 강압적인 통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검열이 심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 바로 삭제되고 심한 경우엔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구르족 탄압은 국제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신장 지역에 있는 위구르족을 강제로 수용소에 가두고 재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강제 노동을 시킨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건 현대판 강제 수용소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19와 책임 회피. 마지막으로 중국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한 우한에서 중국 정부가 초기에 정보를 은폐하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죠. 또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영향력을 행사해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방해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국 전 세계가 큰 피해를 입었지만 중국은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우리는 방역을 잘했다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결론. 중국이 세계의 민폐국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변국을 무시하는 외교 정책, 불공정한 경제 전략, 환경 파괴, 인권 탄압, 그리고 책임 회피까지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세계적인 반감을 사고 있는 것이죠. 물론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미래에도 강대국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국제사회의 규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